대표님 개인적으로 하나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제가 대표님이랑 한 3년 있었잖아요. 근데 대표님이랑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죽는 소리를 안 하시고요. 안 해요. 부정적인 소리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왜 안 하시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유튜브 찾아봤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 부자들은 이런 말을 안 한다. 저런 걸 보고 안 하시는 건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영상에 도대체 뭐라고 나와 있는데요?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를 진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을 보신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만나면 꼭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가난을 정당화하는 말이라는 건데요. 뭐 이런 말들이더라고요. 부자들도 불행해. 돈은 진짜 중요한 게 아니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 근데 대표님 이런 말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으니까요. 왜냐면 저도 돈을 벌면서 경험한 건데 돈은 인격체예요. 제가 예전에 돈이 없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진짜 콧방귀를 꼈거든요. 무슨 돈이 인격이 있어. 돈 많은 사람들이나 그냥 하는 얘기지. 근데 돈이 정확하게 사람을 알아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돈을 좋아하고 내가 돈을 사랑해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은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런데 돈을 거부하고 돈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돈이 안 가요. 다시 얘기하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 돈이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돈은 안 가요. 왜냐하면 돈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이에 돈과 멀어지는 행동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내 스스로가 중요하지 않다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돈을 모으거나 돈을 벌거나 돈이 나한테 오는 어떤 행위보다는 그 반대되는 행위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돈은 나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죠. 왜냐하면 돈은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원하고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돈이 오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돈으로 행복해질 수 없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야. 돈이 있어봤자 머리밖에 아파 라는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돈이 있으면 행복한걸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돈이 없으면 불행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막 행복해 이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돈이 있게 되면 최소한 불행하진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가족이 아파. 간병비, 병원비 고민 안 해도 되겠죠? 돈이 많으면. 그리고 아이들 뭐 교육비 그리고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로부터 돈이 있게 되면 걱정이나 불안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돈이 있게 되면 더 행복하지 불행한 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사실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중증 외상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병원비에 대한 이슈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때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병원비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보호자들이랑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럼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비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되게 고가의 치료는 아직도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간병 기간이 길어지면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행이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내가 원하지 않게 아픈데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질환으로 인해서 가난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불행해지죠. 그래서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돈이 많으면 불행할 일은 어쨌든 줄어든다. 최소한 몸이 아파서 병원비 때문에 고민할 걱정은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지 않냐? 나는 돈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굳이 이런 얘기를 해서 돈을 떠나보내게 나와 돈이 멀어지게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버는 행위를 행복해하며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 겁니다. 와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대표님은 실제로 간호사 생활 하시면서 아픈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피부로 와닿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이런 말들 많더라고요. 부자를 혐오하는 말, 시기와 질투인데요. 부자들은 다 나쁜 놈이야. 돈 버는 건 다 남의 호중에서 돈 빼온 도둑질이야.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부자들도 진짜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은 유한해요. 돈은 세상에 떠다니고 있고 이 떠다니는 돈을 누가 갖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돈이 가는 길을 내가 만들어 놨냐 만들어 놓지 않았냐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돈은 제한되어 있고 정해진 걸 서로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쁜 놈이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 그 길을 만들고 노력하고 쟁취했던 사람들이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노력을 포기했거나 무서워서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무한하고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왜냐면 돈이 너무나도 무한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왜 나는 돈을 벌지 못하지? 나는 무엇을 바꿔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해야지를 고민해야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야. 저 사람들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고 가는 못된 사람들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다시는 나한테 기회가 안 오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돈은 무한하고 이 길을 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이걸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표님 말을 듣다 보니까 진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시기와 질투가 있잖아요. 내 주변에 잘 나가는 부자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아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연구하고 그들이 했던 사고방식과 그들이 했던 삶의 방식에서 바꾼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역시도 처음에 돈을 벌 때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롤모델을 찾고 그 롤모델을 따라하는 거였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고방식을 주입한 다음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없이 단순히 돈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부정적인 사고에서는 절대 돈이 모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할 거는 돈을 많이 번 사람, 그리고 어떤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그 사람들을 한번 따라해보는 노력,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벌면서 감당했던 과정들,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럼 나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들을 존경하는 게 그 돈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들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이 희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고민했던 순간들, 그 리스크를 모두 다 감내하고 감당했던 시간들을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 없이 무조건 돈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부자들은 다 남의 돈을 뺏어온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겐 당연히 돈이 갈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부자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정말 천운이다, 그 사람들을 배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주변에 부자가 없다고 하면 부자들의 책을 읽거나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는 영상이나 글을 읽어서 좀 사고방식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진짜 듣다 보니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세 번째 이 말도 저는 대표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환경 탓, 남 탓, 그러니까 경기 불황을 핑계로 많이 댄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요즘 이 바닥 레드오션이야, 이런 말들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자들은. 실제로 대표님은 그런 말 진짜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안 해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만들어야 되고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고, 이슈는 반드시 빠져나갈 방법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누군가의 탓을 하고 핑계를 대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기를 당했어. 근데 사기를 친 그 나쁜 놈을 원망하고 그때 당시만 탓을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왜 사기를 당했지? 그때 내가 조심했었어야 되는 건 뭐지? 그럼 내가 여기서 배울 건 무엇이지?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거예요. 원망해야지만 지금 내 상황이 덜 불행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핑계 댈 필요 없어요. 정부, 내수 경기, 그리고 뭐 정책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돈 벌기에 완벽한 상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면 돼요. 요즘 경기 안 좋다, 경기 안 좋다 이렇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 의식이 있었던 어느 순간부터 단 한 번도 경기는 좋았던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도 경기는 안 좋았고, 중학교 때도 경기 안 좋았고, 대학교 때도 경기 안 좋았고, 모든 순간 동안 경기 안 좋았거든요. 경기가 좋았던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 보면 그때 진짜 괜찮았네 이러거든요. 예를 들면 3년 전에도 에어비앤비 레드오션이었고 경매는 불장이었어요.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3년 전에 너무 좋은 시장이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에어비앤비 레드오션, 경매 불장, 아파트 투자는 다 글렀다, 부동산 투자 이제 못한다. 근데 또 3년 지나고 나보면 오늘이 제일 좋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핑계를 대고 그리고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 여기에서 고민을 시작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탓하지 말고 기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와,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기회를 찾는 것보다 기회를 만든다, 내 스스로가 만든다는 말에 되게 울림이 있네요. 그래서 탓하는 걸로는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은 아까 말한 거랑 되게 비슷한 건데요. 과거에 갇힌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때 그걸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런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가 그때 이것만 안 했어도 후회. 근데 네. 대표님은 제가 봤을 때 그런 말 한 적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약간 이런 말을 해요.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걸 할 수 있네. 그때 그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네. 그때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되고 있네.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감사하다이지, 그때 그런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망했어 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지나고 보면 전부 다 필요했었던 상황이어야지만 앞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이슈들이나 어떤 일들이 내가 그때 그 일만 당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내 상황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내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과거의 어떤 일들이 다 필요했던 상황으로 바뀌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를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후회하고 탓하는 습관, 그런 일 자체가 앞으로 그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발전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대표님이 동대문에 모텔을 하나 사신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래서 막 좀 아쉬워했는데 대표님이 그때 그런 말 하셨어요. 오, 돈이 안 썼네? 그럼 돈이 또 남았네? 아, 또 사란 뜻인가 보다. 네, 맞아요. 그때 그걸 사면 안 됐었는데라고 후회를 안 하시고 절대 안 하죠. 이걸로 또 하나 더 살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표님은 진짜 생각이 다르시구나 네, 라는 걸 좀 모든 느꼈거든요. 것들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은 있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다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망했어요. 망했네. 이걸 통해서 나는 배울 수 있는 건 뭐고 내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걸 내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구나. 다음번에 망하지 말자 라고 보는 사람과 망했네. 망할 놈의 세상. 내 인생은 항상 이러네. 됐다. 먹고 놀자. 죽자.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얘는 가능성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망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저는 이것도 되게 공감이 되는 게 나이 핑계를 안 한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내가 10년만 젊었어. 내가 저 나이 당근 자판기 나이 때였으면 난 했을 텐데 막 이런 말들을 절대 안 한다고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것도 핑계 그리고 그것도 무엇인가를 탓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야지만 내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이예요. 왜냐면 정말 그럴만 하잖아요. 50대고 60대고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못하지. 20대면 나 할 수 있는데 30대만 할 수 있는데 근데 90대가 바라보는 60대는 어떤가요? 80대가 바라보는 50대는 어떤가요? 한창이죠. 너무 젊죠. 근데 그냥 나이 탓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탓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가장 만만한 게 그냥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 탓을 하는 거고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사실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컴퓨터를 못하면 배우면 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게 힘들면 전화를 하면 되는 거고 모르겠으면 아는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하고자 하는 노력을 얼마나 해봤는가가 중요한 거지 나이는 가장 탓하기 좋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도 절대 그런 나이 탓을 하지 않죠. 물론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잠도 안 자면서 먹지도 않으면서 일하는 것은 힘들지만 지금은 건강을 좀 챙겨가면서 한다 정도이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죠. 그럼 결국 대표님이 이런 진짜 5가지 말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아예 하지도 않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근처에도 안 가요. 근데 방금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 근처도 안 간다 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전염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환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저는 그래서 환경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직장 가면 탓하는 사람들, 핑계대는 사람들, 그냥 지금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과 섞이는 것보다는 나처럼 조금 더 발전을, 성장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가거나 그런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고 환경 설정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특히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내 주변을 어떤 사람으로 채우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변을 그냥 탓하고 항상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채우게 되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되거든요. 근데 막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채우게 되면 나도 그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커뮤니티 활동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거나 그런 환경 설정을 하는 걸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럼 결국 그런 사람들과 있는 환경에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약간 그런 걱정을 할 것 같은 게 결국 그거는 그냥 환경만 바뀌는 거지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있거나 비슷한 건 똑같잖아요. 내가 거기에서 그들과 얘기를 한다고 과연 정말 바뀔까? 라는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바뀌어요.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환경에 놓일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자동차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다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나의 목적지와 방향성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매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 사이에다가 인생이라는 나 자동차를 거기에다 냅두게 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성장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로 우리가 끼어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은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것을 경계하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게 20,
2026년도에 이제 새롭게 시작했으니까 목표를 새로 세워보시고 계획을 세우고 나는 성장하는 인간이 될 것인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될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걸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성장성의 목표를 둔다면 내 사회적 환경을 그쪽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워요.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면 첫 발이니까. 그런데 첫 발만 잘 내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영상을 보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장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고민해 보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